이번 시간에는 최근 이혼과 함께 1.4조 원의 재산 분할 소송을 벌이고 있는 SK 최태원 회장과 그 다음에 그 부인 노소영 씨,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내연녀라고 알려져 있는 김희영 씨, 이 세 사람의 사주 분석과 함께 이들의 그 관계에서의 궁합,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노소영 씨 같은 경우를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사주들, 이 세 분의 사주는 제가 지금까지 시주를 몰라서 이거를 넣지를 않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노소영 씨는 무오시생이고 최태원 회장은 병술시고 김희영 씨는 계사시라고 해서 사주를 푸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3주 체제에서 사주를 푸는 것보다는 이게 시주가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이런 구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명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살펴보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 사주를 그대로 여기에 옮겨서 풀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 시주는 이것이 뭐 실제로 이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은 확인했는지를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어떤 사이트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노소영 씨는 무엇이고 최태원 회장은 병술시고 김희영 씨는 개사시다고 이렇게 해서 사주를 푸는 걸 봤어요. 그래서 3주 체제보다는 4주 체제일 때가 사주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이니까 공부를 할 때는 전체 구조가 있는 것을 보고 푸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사주를 푸는 어떤 논리 체계를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사주들이 맞다고 가정을 하고 이 상태에서 사주를 푼다 하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 분들의 이 시주는 제가 직접 확인을 하지 못했고 다른 사이트에서 이렇다 하는 것을 보고는 제가 그대로 옮겨서 푼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분 세 분들의 시간은 불명확하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찌됐든 이 사주가 맞다면 노소영 씨의 사주가 무엇이생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풀 거냐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 사주는 이 묘월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식신격인데 천간에 이렇게 편인 두 개 하고 정관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돼 버리면은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 사주에서는 이제 정관이 기신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격에서 이 정관이 이제 큰 기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인수도 다 기신이죠. 그런데 정관도 역시 우리가 길신 중에 길신이라고 하는 정관도 그 정관이 정관으로서 역할이 아니라 기신으로 이러한 격국의 구조라면은 정관도 역시 기신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것은 나의 명예라든가 남편이라든가 남자라면 또 자식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기신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노소영 씨는 여자니까 정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기신으로 작용을 하니까 남편의 사랑이나 덕을 누리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식신격의 파격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도식돼 가지고 쓸 수가 없는 사주가 되고 운에서 이것을 받쳐주는 어떤 기운들이 다시 대운에서 들어와야만이 이게 정상적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빼고 보면 뭐 일주도 충분히 힘이 있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주를 보면은 현재 무술대운 갑진년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현재 지금 정관이 기신이었단 말이에요. 사주에. 물론 인선도 기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술대운에 와가지고 무토가 기신으로 또 중관되면서 왔어요. 그러나 이 대운은 폐가 됩니다. 폐가 되지만은 여기 지금 갑진년은 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하죠. 굉장히 분주하고 시끄럽고 쟁송을 벌일 수밖에 없는 무술대운의 갑진년은 그런 구조밖에 되질 않습니다. 어쨌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갑진년의 운세는 아주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식신격의 묘월을 개수해서 갑진년, 무술대운 갑진년을 만났기 때문에 갑진년은 아주 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길한 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이 사주가 맞다면 이 사주 체제에서 내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년은 이제 그 을사년이 되지 않습니까? 을사년이 되면은 이제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을사년의 운세를 볼 것 같으면은 을사가 지금 여기 왔지 않습니까? 을사가 오면은 무술대운 을사가 오면은 이제 용신이 떴어요. 을목 용신이 투관을 했는데 지지로 있는 사화는 이제 사축 합해가지고 금국에 한 번 더 동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대운에서도 무토 정관이 있고 세운에서도 무토 정관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불리한 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라면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식되거나 우리가 보통 말하는 탈식이라든가 뭐 식신동요라든가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1.4조에 대한 그 항소심 고법에서 승소를 했지만 만약에 판결의 결과가 내년 중에 나온다면은 1.4조보다는 훨씬 더 축소된 규모의 이혼 분할,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도식이나 탈식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식이나 탈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 밥그릇을 그러니까 뒤집어 엎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것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사년 중에, 만약에 을사년 중에 재판의 결과가 나온다면은 상당히 지금의 1.4조가 아니라 물론 그래도 수천억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만은 1.4조 그대로 승소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어떻게 뭐 결론 날지는 저는 알 수가 없고, 요 구조상으로는 1.4조를 그대로 수령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무술대운 을사년, 만약 내년 중에 판결이 난다면 그렇고요, 병오년이나 정민년 판결이 난다면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 전개될 수 있는데, 일단 내년에 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이분에게는 불리한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사년 운은 지금 갑진년보다 훨씬 불리한 한 해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이분의 그 노소영 씨의 이 사주와 이 사주가 맞다고 전제하고 무엇이라고 가정하고 풀 때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태원 회장을 볼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자, 최태원 회장은 이렇게 해월의 을목으로서 인수격입니다. 인수격인데 지금 정관과 식상이 모두 투관되어 있어 가지고 이 사주도 역시 원사주 자체는 이제 파격사주죠. 그래서 이 정관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항상 관제 구설이라든가 깜빵에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기 쉽고, 명예적으로 굉장히 망신당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은 그런 구조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상 사회적인 생활을 할 때 항상 구설수를 달고 다닐 수가 있는 그런 구조죠. 그런 구조로서 원사주는 파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격국상으로는 인수격이 식상과 정관을 봐가지고 뭐 부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사주는 이제 부할 수는 있는데 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부불귀한 구조의 사주다. 그러니까 이 사주를, 최태원 회장의 사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가부불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될 수 있는데 귀하진 않다는 거죠.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하나 좀 우리가 이 사주는 아주 돋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지지에서 이렇게 해자축 이렇게 방합이 완전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주에서 이 암록으로 묘목을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 가부불귀하다고 해석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은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귀하진 않죠. 그러니까 귀하지는 않으나 돈은 꽤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사주로서 원사주는 어찌됐든 간에 파격되어 있지만은 뭐 이 정도면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뭐 문제가 없는 그런 사주지만, 항상 관제구설이라든가 형사사건이라든가 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사주가 현재 갑오대운 갑진년에 와 있어요. 그러면은 갑오대운 갑진년에는 이제 이 갑목이 갑진년에도 갑목이 떴고 그래서 이제 이 갑목 월급격으로 변격이 됩니다. 그래서 월급격이 식상과 이 정관을 보고 있는 그런 구조가 돼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격국으로 하면 이제 녹급용식인데 녹급용식의 파격이죠. 이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녹급용식이 일어나는데 항상 이 정관의 문제 이것이 큰 이 사주의 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갑진년에 이 갑오대운 갑진년은 그러한 운으로서 뭐 찝찝한 부분이 남아 있지만 그러나 뭐 그거는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타고난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고 큰 무리가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갑진년에 오면서 갑오대운 자체는 지금 이 병정화가 매우 굉장히 세력을 얻어서 기고만장하지만은 갑진년 같은 경우에는 이 갑진이 운에서 왔을 때 진토가 자수를 합해서 이 화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살린단 말이에요. 완전히 살릴 수는 없지만 일정한 부분 정관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뭐 가정사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사적으로는 이혼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다른 부분에서는 이분이 이제 사회 활동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고 일정한 또 어떤 성과도 낼 수가 있는 그런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내년 같으면은 조금 이게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 노소영 씨가 수천억 정도 그러니까 1.4조는 다 못 받더라도 상당한 금액이죠. 뭐 수천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사실 모르지만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을사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지금 최태원 회장의 사주가 을사년 내년 같으면은 이제 크게 지금 뭐 을사년이 이렇게 왔는데 큰 변동을 줄 수가 없고 오히려 명예적으로는 불리한 한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을목이 와서 식상을 도우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별로 바람직스럽지는 않는 그런 구조가 되지만은 그렇게 많은 대패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그 노소영 씨가 그렇게 다 그 금액을 수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찌됐든 최태원 회장의 내년 운은 다소 불리한 면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많은 대패가 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불리한 해죠. 갑진년보다 더 불리한 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을사년에는 뭐 큰 어떤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살 부분에서 변동수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런 데서 뭐 사업적으로도 조금 어떤 변동이 있을 것이고 많은 그게 있으나 대패가 나지는 않는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최태원 회장의 내연녀라고 알려져 있는 김희영 씨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면은요. 이분의 사주는 지금 이 사주가 맞다고 전제해서 개사시라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어디까지는 가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무엇이 병술시 개사시는 다 제가 직접 확인한 사주들이 아니라서 시중에는 다른 사이트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시간을 두고 풀기 때문에 저도 푸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전제로 하면은 김희영 씨의 사주는 이렇게 될 수 있죠. 이 자월의 병화입니다. 자월 병화라서 정관격 사주인데 이 개수가 떠서 이제 정관이 용신, 이 개수가 용신이 되죠. 이게 용신인데 정관격 사주가 식신과 인성을 보는 구조가 돼서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전형적인 이런 구조를 전형적인 정관패인 사주죠. 그러니까 남자의 덕 또는 남편의 덕으로 아주 일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관패인이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사주가 원사주는 파격이 돼 있지만은 이 사람은 원사주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귀하게 성격되어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분 김희영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현재 대운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대운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이 이제 개사대운 갑진년이에요. 개사대운 갑진년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이 원사주가 지금 정관패인으로 했는데 개사대운에 정관이 또 왔어요. 또 왔고, 또 이제 갑진년에 이 갑목이 또 왔습니다. 갑목이 이제 그러니까 개사대운에 이제 갑진년이죠.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이제 그 중관의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두 남자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것도 되고, 명예적으로도 굉장히 불리하고 마음고생이 많은 우왕좌왕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예를 들면 내년이다, 내년 을사년이다 그래도 여전히 이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도. 그래서 아마 지금 그 갑진년, 을사년을 합쳐서 이분에게는 원사주는 굉장히 정관패인으로 잘 성격되어 있지만은 갑진년, 을사년, 개사되는 갑진, 을사년이 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항상 노심초사해야 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명예적으로도 바람직스럽지 않는 그러한 운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그 최태원 회장과 정식으로 결혼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언제쯤 할 수 있느냐? 빨라도 이 무신년까지 가야 돼요. 이쯤 가야만이 결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부터 1, 2, 3, 4년이 더 있어야만이 최태원 회장과 이 현재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에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세 분의 현재 사주가 시주가 좀 불안전하긴 한데 뭐 이 가정된 이 시주를 두고 저도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세 사람의 궁합을 지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아쉬운 것은 이제 이분 노소영 씨 같으면은 시주가 무엇이가 아니고 만약에 김희씨다 이렇게 되면 아주 귀격 사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김희씨라고 하면은 아주 고급스러운 사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희씨가 됐으면 하는 건데 김희씨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하니까 다른 사이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무엇이를 두고 하는데, 이것은 이 사주에서는 무엇이가 되어버리면 무토 정관이 사주의 병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궁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궁합은 맞춰봐야 될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그거를 다 따질 수는 없고요. 주로 일주와 연주, 그러니까 일주와 일주, 그 다음에 연주, 일주와 연주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격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궁합을 정식으로 궁합을 다 따지려면 궁합을 보는데도 1시간이 넘게 훨씬 걸릴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사주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문제 때문에 제가 일주와 연주를 기반으로 해서 격국과 그 다음에 나분모행을 동원해서 한번 궁합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구조의 사주는 지금 먼저 일주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일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했을 때 일주를 한번 봅시다. 일주를 보면은 이 일주가 자, 일주를 한번 봅시다. 일주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개와 을축의 관계는 우리가 오행상으로 봤을 때는 천간에는 개수고 지금 을목이니까 문제가 사실 없어요. 큰 문제는 없어요. 이게 이제 썩 좋지는 않은데 이게 둘 다 음간들이거든요. 개수도 그렇고 을목도 그렇고 음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큰 문제가 없고 해수와 축 관계에서도 이제 해자축에 방합을 합니다. 이쪽의 관계에서 해자축 관계에 방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월주도 마찬가지로 해수와 묘목의 관계로서 충분히 이것도 해묘미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단식으로 보는 건데 일단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주를 가지고 대입을 해보면 역시 연주가 여기에 왔을 때도 이 사주에서는 지금
금기운을 매우 반기는 것도 있고요. 또 을축일주와의 관계, 그러니까 신축일주가 경자 간지와 을축과의 관계일 때 다 무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자와 지금 여기 신축과 계를 대입을 했을 때도 문제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히 궁합이 맞는 사주다. 물론 단식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정도, 뭐, 이 두 분이 지금은 이혼한다고 하지만 옛날 같으면은 이제 이혼 안 하고 그냥, 살다가 이제 끝나는데 지금은 이제 오래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헤어지긴 하지만 한 30년 정도 살았단 말이에요. 결혼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인연이 되는, 궁합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구조의 사주는 우리가 나분모행으로 만약에 한번 본다 그러면 나분모행으로 보면은 이 그 계해와 을축을 볼 것 같으면요, 우리가 임술과 계해, 60갑자에서 제일 마지막에 임수와 계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갑자와 처음 시작하는 게 갑자와 을축이 있어요. 60갑자에서 첫 번째 두 개는 갑자 을축이고 마지막 두 개는 임술 계해인데, 이 두 개의 구조는요, 임술 계해 일주는 갑자 을축과 오행상으로 잘 맞아요. 잘 맞는데, 기본적으로 맞는데, 그러나 이 갑자 일주는 뭐 계해나 임수라고 큰 문제가 없이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을축은 계해하고도 물론 맞아요. 안 맞는 건 아닌데 맞는데, 을축이 잘 맞는 것은 임수라고 잘 맞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갑자는 간목의 속성으로 인해서 술해, 지지에 있는 술해를 끓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잘 맞는 것도 되는데, 을축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훨씬 더 반깁니다. 둘 다 이게 우리가 이제 나부모행으로 치면은 이게 임술과 계해가 이래 있으면요, 계해가 있으면은 여기 이제 갑자, 을축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 임술 계해는 이거는 합쳐서 우리가 대해수라 그래요. 대해수, 바닷물이란 얘기예요. 바닷물. 그 다음에 갑자, 을축은 뭐냐? 얘네들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해중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해중금이라는 걸 무슨 말이냐면 바닷물 속에 있는 보석, 보석이라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보석 또는 조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조개, 그 해산물 조개를 의미한,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 있는 딱딱한 어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석이라든가 바닷물 속에 있는 보석 또는 조개의 물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바다의 물상이란 말이에요. 임술 계해는. 그런데 계해는 순수한 그 물이에요. 바닷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해는 갑자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갑자와, 그러니까 계해 일주와 갑자 일주는 굉장히 궁합이 훨씬 더, 을축하고도 물론 맞아요. 맞는데 이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작은 금 또는 조개 이런 것들은 바닷물에 의해서 둥둥둥 떠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축이 계해를 만나면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떠돌이 생활을 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주지 않는 그런 구조가, 을축과 계해는 궁합이 맞기는 하는데 갑자만큼 안 맞다 이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임술 계해와 갑자 을축은 맞아요. 그러니까 맞는데 그 중에서도 계해는 갑자와 더 맞고 계해는 을축과는 그보다 차선책으로 맞는다, 맞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을축이 마음을 두고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예요. 큰 바닷물에 조개가 들어니까 조개는 떠돌아다니는 것이죠. 바닷물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런데 임술은 뭐냐면 이게 그 진흙물이거든요. 탁한 물은 물인데 좀 탁한 물이죠. 탁한 물.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라서 이 임술은
맑은 금을 굉장히 선호해요. 맑은 금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조개라고 얘기했던 해중금이죠. 그래서 임술과 을축은 굉장히 궁합이 잘 맞습니다. 굉장히 서로가 끌리는 것이 있고, 우리가 지지로 생각하면 술토와 축토가 형을 하고 막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임술과 을축은 굉장히 잘 맞고, 물론 임술은 갑자와도 맞습니다. 맞는데 임술은 을축과 더 잘 맞는다는 거죠. 왜? 임술은 진흙물이죠. 진흙물인데 을축이라는 맑은 금을 되게 청금이죠. 맑은 금을 굉장히 선호해요. 그래서 이 둘이는 잘 맞는다. 그리고 개와 갑자가 더 잘 맞는다. 개와 을축도 맞지만 또 임술과 갑자도 맞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을축과 개의 관계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둘이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아마 마음을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마음을 계속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일주상에서 나붐으로 따져 봤을 때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실질적으로 오래전에 실질적인 그 부부 생활은 끝이 났을 것이고, 지금 이제 견디다가 마지막에 와서 이혼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사주가 연주를 가지고 우리가 나부모행을 보면은 신축이나 경자는 둘 다 이 신축과 경자라는 두 개 나붐으로 보면은 이게 벽상토거든요. 신축과 경자는 둘 우리가 나붐을 할 때 벽상토라 그래요. 벽상토. 벽상토 토예요. 어쨌든 오행 나보면 토기 때문에 같은 토라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노소영 씨와 최태원 씨는 두 집안에서 결혼을 할 때 굉장히 환영했던 관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주 나붐도 잘 맞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결혼해서 뭐 몇십 년 살 수 있는 그런 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은 이제 그런 게 관계, 다만 이게 하나가 여기에 이제 천을귀인이나 이런 거는 서로가 공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두 사주, 노소영 씨와 최태원 회장의 사주는 천을귀인을 공유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의 감점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씨, 이 두 사람의 그 궁합을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먼저 그 일주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일주를 살펴보면은 여기는 이제 을축이죠. 을축이고 여기 병신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면은 천간은 생하고 지지는 을목의 신금이 천을귀인도 되지만은 이제 축토에 그 인묘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굉장히 깊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좀채로 깨지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에, 일단 일주만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나부모행으로 만약에 한번 본다면은, 나부모행으로 볼 것 같으면 을축은 아까 우리가 을축은 해중금이라고 해서 바닷물 속에 있는 금, 그러니까 조개라 그랬어요. 조개. 또는 용궁 속에 있는 보석,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조개나 보석,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을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신은 뭐냐 하면은 반딧불 같은 작은 불이에요. 산 아래 불이 산화화라 그랬어요. 병신은 나부모행으로 산화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 있는 불이니까 반딧불 같은 작은 불을 말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을축은 바닷물 속에 있는 조개, 바닷물 속에서 살고 있는 조개는 우리가 밤에 이렇게 전등 같은 걸 가서 이렇게 비추면은 막 모여들잖아요, 물고기가. 그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을축은 병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관계가. 그래서 매우 끈끈한 관계를 유지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을목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지지에 천을귀인을 상대방이 지금 다 가지고 있죠. 월주도 천을귀인이고 신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이제 굉장히 유효하게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부모행으로 연주를 가지고 한번 또 살펴보면은 연주는 지금 잘 안 맞습니다. 지금 김희영 씨는 이 나부모행상으로 이 을묘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 대계수예요. 그러니까 큰 계곡에 흐르는 계곡물이죠. 계곡물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곡물이 지금 여기 경자는 벽상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죠. 그 나부모행상으로 보면은 이 연주 경자는 벽상토니까 토예요. 토고 을묘는 대개수니까 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와 수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토국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변에 있는 친인척이라든가 또는 주변에 있는 뭐 일반 사람들도 될 수 있는 모든 주변 사람들의 환영을 별로 받지 못하는 가족이라든가 이런 데서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구조의 인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나 지금은 핵가족 사회에서 당사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을축과 병신의 이 관계만으로 충분히 인연이 굉장히 깊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그 을축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닷물 속에 있는 금속, 보석 또는 뭐 그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 바다 속에 있는 물이니까 이게 이제 재련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기를 굉장히 반기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화기도 이게 자월병화지만은 시지에 사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기가 충분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두 사람은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격국상으로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격국의 구조에서도 여기에 지금 인수격이 이제 파격이 됐지만 인수격과 이 정관격의 관계이기 때문에 둘이가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잘 끌리고 잘 죽이 맞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물론 이제 이 격국 전체를 살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다는 못 보고 있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두 사람이 충분히 지금 뭐 나이가 60대에 지금 진입해가 있는데 충분히 남은 인생을 결혼을 해서 함께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노소영 씨와 최태원의 관계, 최태원 회장의 관계와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씨와의 이 관계를 보면 누가 더 궁합이 잘 맞느냐 하면은 이것은 이제 이 두 사람의 궁합이 훨씬 더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소영 씨와 최태원 회장과의 관계, 요 사이에 있는 궁합보다는 요 두 사람의 궁합 관계가 훨씬 더 궁합적으로 잘 맞는 궁합이다. 서로 도움도 되고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최태원 회장과 그 다음에 노소영 씨, 그리고 그 최태원 회장의 지금 내연녀라고 알려져 있는 김희영 씨, 이 세 사람의 시주가 다소 불명확하지만 시중에서 다른 사이트에서 다 무엇이 병술시 개사시라고 이렇게 두고 풀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게 맞다고 일단 가정한 상태에서 제가 한번 풀어봤고요. 전반적으로 현재의 운세와 또 세 명의 궁합관계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최태원 회장과 김혜영 씨,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노소영 씨보다 훨씬 더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소영 씨는 이 재판을 했을 때 내년 중에 만약에 결말이 난다면은 병오년이나 정민년의 결말이 나면 조금 더 유리하고요. 내년 중에 난다면은 지금 1.4조를 승소해가 있지만은 그거를 다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규모, 그 규모가 뭐 몇천억이 될지 뭐 얼마가 될지는 몇백억이 될지 몇천억이 될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쉬운 것은 노소영 씨는 이제 이 시주가 무호가 아니고 김이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만약에 김희 씨였으면 지금처럼 이런 이혼소송 자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소송을 하는 걸 봤을 때 무엇이가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세 명의 최태원, 노소영, 김희영 씨의 사주와 각자들의 관계에서의 궁합,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궁합은 자세히 다 보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체크해야 될 항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로 격국과 또 이
일주와 납부모행 이것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약식궁합 또는 단식궁합을 살핀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최태원, 노소영, 김영시의 3명의 사주를 푸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